살짝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 남자가 날 원하지 않네? 이런 왁싱을 하고 아,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아우. 그날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 그날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거 서로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와이프 몰래 딱 이건 노력을 한 건데.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날도 거부를 당해서 이게 좀 무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확실히 이거 확실한 표현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두표, 김혜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둘째가 어리니까 빨리 이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신랑 너까지 이걸 다 맞춰주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저도 사실은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내 김혜미 씨는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 홍두표 씨의 변화를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혜미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나 말아서 먹을 거야? 자기 말로는 바쁘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오면 앉아서 TV 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방관함은 물론이고 그러나 아이도 중요하지만 난 나도 중요하다. 아빠 말 안 할게. 6살 아이에게 진심으로 삐질 정도로 쪼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진 남편 측 영상에서는 6살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업고 다니는 등 내가 봤을 땐 과하다. 극성한 말하고 했죠.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려 있는 모습을 보여 저 같아도 살짝 삐질 것 같아요. 남편의 서운함이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사람. 갑자기 크레파스를 쓴다고? 이 부부가 과연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먼저 아내 측부터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유, 저희 아내분이 그동안 그 남편의 좀 쪼잔함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상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였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년 전에 그 우리 친정 집에서 남편이 서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분이 친정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마음의 섭섭함을 아직까지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많이 삐지고 쪼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아내분이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다. 남편분의 쪼잔함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지. 심지어 부부 관계가 6년 동안 관계를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캠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도 몇 가지가 있고요. 눈치도 못 챘어요. 뭘요? 부부 관계를 원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평소에 싸울 때 뭐 스킨십 얘기도 안 했고 이번에 이제 처음 얘기한 거고 여기까지 싸울 땐 그런 얘기 안 했고. 저도 살짝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 남자가 날 원하지 않네? 이런 수치심도 느끼긴 했어요. 이게 그럼 서로 왜냐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신랑이 나를 여자를 아무거나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구나. 저 그 한 말씀만 듣게 이거까지 맞아요, 얘기 안 맞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세요. 아 이거 좀 눈부끄러운데 제가 한번 또 이게 네. 그 왁싱을 하고 네.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아우. 그날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 그날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거 서로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와이프 몰래 딱 이건 노력을 한 건데.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날도 거부를 당해서 왜 거부를 하셨어요 그날? 좀 그냥 단순하게 자랑한 줄 알고서 그걸 제가 왜 사실 죄송한데 제가 그쪽에 좀 무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확실히 이거 확실한 표현 확실한 아닙니까?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더 확실한 거 이상 같은데. 확실한 표현이 없을 정도 위자료를 뭐 달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알아듣고도 좀 회피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술을 거의 주 6일 정도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는 위자료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예, 50만 원. 아, 50만 원. 500도 아니고 네, 5천도 50만 아니고 원. 50만 원. 이게 와, 지금까지 남은 위자료 중에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낮아도 이 50만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좀 헬스장에 가서 이 허리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헬스가 연 25만 원?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허리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상징적인 금액으로 50만 원을 저희는 이게 지금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상 최저 위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어떠세요? 뭐 어떻게 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 근데 일단 저희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위자료의 개념이 되면 아내분도 그때부터는 또 하나하나 이야기할 게 추가로 생기거든요.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네. 하나는 성관계 거부한 거랑 그다음에 술 마시면서 육아에 지장 준 거 해서 어떤 근데 거? 육아에는 지정을 주지 그것도 아니고. 않았고요. 그리고 그 성관계 성관계 거부는 사실 오해가 소통의 있었죠. 오류가 오해가 있었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로 그래도 드리기에는 좀 속상하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는 거 없는 걸로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선물로 다른 의미로 좋죠, 뭐. 예. 뭐든지 간에. 네, 네. 그러면 양육권인데 첫째가 있고 둘째 2명이에요. 근데 사실 첫째는 아빠를 좀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은 첫째는 그러면 아내가 키우고 둘째의 양육권만 가져오겠다. 둘째의 양육권만 가져오겠다. 라는 게 남편분의 생각입니다. 일단 첫째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엄마를 선택을 할 거고 현실적으로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제가 키울 수 있지 않나. 말도 안 됩니다. 첫째는 물론이고 저는 둘째도 그만큼 사랑하고 같은데 어떻게 둘을 어떻게 찢어서 다시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꼭 집어서 둘째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엄마가 그동안 거의 전담해서 아이를 다 케어해왔고 남편분 이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물리적인 시간도 좀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두 자녀 모두 아내가 양육하고 아이 1인당 90만 원씩 총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떨까?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떨까? 양육비는 제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와서 150 정도면 뭐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기 네. 화물차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새 전후로. 위아래가 있겠지만 네. 세금 빼고 뭐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세금 빼지 말고 포함해서 세전. 전후로. 새 전으로요? 새 전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기복이 되게 큰데 그래 맞아요. 평균 잡고. 평균 잡으면은 세금 뭐 떼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500 나왔어요. 500. 아이 세금 떼지 말고 여기서 이제 기름값 빼야 되고 세금 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빼지 말고 얼마냐고요. 그런 걸 빼지 말고 아무것도 안 빼면 얼마예요? 5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빼? 네네. 일단 안 주고 기본적으로 싶어서. 계속 떼네. 매출을 얘기해달라니까. 네, 매출 예. 계속 떼네. 그래서 90은 다소 좀 많다고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본인이 가능한 액수. 1인당 한 80까지는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인당 10만 원 차이. 160. 그러면 그래요? 160 그 정도? 둘이 합해서 네네. 1인당 80만 그렇게 원씩. 하겠습니다. 양육권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확.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조금 더 불렀다고 저렇게 기분이 상해한다고? 그 점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 김혜미 씨는 남편 홍두표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0%입니다. 진짜 나한테 정 떨어졌나? 우리 저렇게까지 하지? 힘들다. 요즘에 그래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가사 조사할 때 사실 조금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진실을 듣고 나니 이혼 의사가 또 사라졌어요. 진실이 뭐였는데요? 정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또 상처를 좀 받으셨고 근데 이제 우리 심리생리 검사에서
그건 아닌 걸로. 네. 네, 진심이 아니었다. 남편 홍두표 씨는 아내 김혜미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너랑 나랑 말 안 통하니까 그럼 이혼해. 내가 그랬어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랬어. 대화도 하기 싫어. 근데 아빠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 그때는 이제 이혼 결심하고 얘기했어. 가사조사 끝나고 지금 말도 잘 안 하고.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 둘째 날 아내분이 바뀐다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서로 노력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본인도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저 역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자잘한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 잘 유지할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공격적인 말투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지 않기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또 삐질까봐 내뱉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삐지더라도 하루 이상 가지 않기. 근데 이게 다 지금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넓게 가지면 네.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고 좋은 마음을 베풀어주기입니다. 아니 이게 근데 다 같은 같은 얘기인데 맥락인데. 이걸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 아니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 맞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욕해놓고 저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 혜미 씨가 짜증을 내면 본인도 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짜증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혜미 씨도 짜증내지 마시고. 네. 네. 마음 넓게 가져요. 예,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한 번에 얘기해도 되는 거를 그냥 4개인가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짜증내지 않기. 삐지더라도 하루 이상 가지 않기. 아이들에게 좀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한 4번까지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뭐 부딪힌 거 2번 갔다 왜 이렇게 화를 하냐. 뭐 전날 꼭 사가지고 싶은데 이게 뭐큰 거리가 이상한데 이게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예민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있었어요. 삐질랑 말랑 했잖아요, 듣고서. 소심하다 이런 걸 한 번 더 어필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저 윤 배우님도 짜증을 좀 많이 내시나요? 그냥 보면 그냥 겉으로의 이미지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를 죽이는 질문이라서 그냥 겉으로의 이미지나 짜증 별로 안 내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예, 예. 원래 아내는 남편의 짜증내는 게 직업적인 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데 짜증낼 데가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거지. 남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저 25년 차거든요.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야구로 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전부 다 홈런하고 전부 그게 아니라 안 될 때 잘해주면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처럼 쪼잔하단 말 듣지 말고 15년만 참으세요. 15년만. 그래.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정해왔습니다. 네. 네.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남편에게. 정해왔습니다. 네, 얘기해 첫 주세요. 번째, 남편분이 퇴근하면 환대해주기. 환대? 네, 그러니까 그냥 왔어 이게 아니고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어떻게 아주 막 해주세요? 이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 거야. 네. 그런 생각 자체가 난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아. 건드리는 게 있잖아. 달갑지가 않아. 막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오빠가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주 막 이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 거야. 네. 우리 두표 왔어. 어이구. 우리 두표 왔어. 어이구. 저 이런 거 지금 어떠세요, 이거? 요구하는 사항에 이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퇴근했을 때 안아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걸 한번 해주시면 네. 바로 애교로 화답합니다. 그걸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다시. 이거 한번 안아주면 해주라고요? 일어나서 네, 저 이거 화답이 안아서 한번 있다고요? 해주세요. 네, 화답이 또 있어요. 무서워. 화답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왔어. 왔어.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괜찮았어? 자, 잘했어 집안일? 자, 잘했지. 아, 괜찮아. 잘한다. 어우, 야, 아우, 제발. 그만해요. 대단합니다. 와, 그 손끝 디테일이 살아있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두 분이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본기가 춤이 있어요, 기본기가. 장착이 돼 있는데 방에서 아내 몰래 그거 보고 있었어. 오, 좋은, 이게 더 미안한데 저기 이거 매일 할 거예요? 매일 할 거예요. 아니 뭐 원하신다면 뭐. 근데 내가 볼 때 정말 우리 역효과가 좀 날 것 같아요. 저 좀 기가 갑자기 죄송한데 기가 빠져서. 아,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게 분기별- 끝이 아닙니다. 네. 준비한 게 있죠, 또.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뭐 준비를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제가 편지를 아까 짬을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써갖고 글로 왔는데. 갑니다. 네. 혜미에게 혜미야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들이 꽤 많았는데 아이가 생기고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구나. 우리 서로 힘내서 좋은 가족 만들자. 아이들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네. 예전에도 현재도 나중에도 나는 너요. 부족한 부분 서로 잘 하나하나씩 실행해보자. 이상입니다. 야, 저 사람 뻑하면 울거든. 야. 지난 일들 생각하고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아내는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 그 편지를 마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울어야 되는데 본인이 울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편지 들을 때는? 진짜 연애 때는 편지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신랑이 더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네, 저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와닿아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진심을 세 번째 애교로 이어갑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제발. 잠깐만, 이건 좀 달라요. 자, 마지막 갑니다. 두 분이 뭘로 만났습니까? 스윙 댄스 동아리에서 네. 만나셨죠, 그렇죠? 그 날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뭘또 자, 그날로 돌아갑니다. 스윙 댄스 동아리예요.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날로 갑니다.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야. 아니 왜 무서워? 자, 대표님. 대표님 말세요. 오. 야, 몸이 기억하네요. 10년 전 그날로. 오. 와, 진짜 잘하신다. 혜미야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변하는 모습 지켜봐줘. 잘 부탁해.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일본에 계속 있지 않고. 네네. 엄청. 아, 네네. 이상으로 홍두표, 김혜미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